안녕하세요. 논란사주입니다. 2026년 입춘, 날짜로는 2월 4일경 시작되는 무토일간의 병오년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토일간의 병오년 한 줄 운세는 과욕, 금지입니다. 천간에는 병화, 편인이 들어옵니다. 편인이기 때문에 일단 생각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판단도 신중해지고 자연스럽게 걱정이나 근심, 의심과 같은 내면적인 작용이 증가합니다. 이는 불안정함이라기보다는 먼저 이해하고 확인하려는 그런 인성의 본능적 작용에 가깝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기술이나 예술 혹은 어떤 전문성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가 있고요. 단순한 경험이나 감각보다는 이론이나 어떤 학위 또는 자격 이런 것 등에 관심이 생기거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몰입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문서운이나 계약운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께는 좋다 나쁘다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기회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주마다 달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자, 이제 지지를 보겠습니다. 지지에는 오화, 정인이 들어옵니다. 병화의 기운은 무토에게 대체로 좋은 기운인데요. 지지까지 화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화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해인 만큼 여러분들의 사주 원국에 따라서 또는 신강 신약의 정도에 따라서 이거는 전 일주 모든 일간에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희비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릴 것입니다. 희비 대비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인성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오화에서 무토는 제왕지에 놓이기 때문에 무토일간 분들 중에서 신약한 분들에게 대체로는 좋은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화기운이 몰린 만큼 조급해질 수 있는데요. 다른 기운이 얼마나 적절하게 배합되어서 균형을 잡아주느냐에 따라 큰 도약의 해가 되기도 하고 쉽지 않은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희비가 엇갈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뒤이어 말씀드리는 일주별 연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을 좀 지우고 이제 이성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성운은 재성운이나 관성운의 큰 흐름을 보는데요. 재성운과 관성운이 들어오는 해가 아니라고 해서 인연이 아예 없거나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성이 강하게 들어오는 병오년에는 우더룬이나 아니면 상관, 그러니까 윗사람이죠. 또는 이렇게 주변의 소개, 그리고 어떤 추천이나 연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성과의 만남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환하게 드러나는 병오년의 해인 만큼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이 잘 숨겨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바심을 내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두르실 필요도 없습니다. 서두르시지 않는 게 좋아요.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해인 만큼 여러분들의 관계도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유념을 하시고 관계를 발전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무토일간의 병오년 신년 운세에 대한 총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힘을 주시고 이어지는 일주별 신년 운세를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주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로만 본 운세라는 점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원국 내의 다른 글자들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인지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신일주입니다. 식신을 깔고 있죠. 그래서 식복이 있고 스케일도 큰 편입니다. 그리고 낙천적인 편입니다. 신금의 특성상 섬세하고 예리한 면도 있죠. 다재다능하고 자유롭게 살길 원해서 조직생활보다는 독립적인 프리랜서라든지 사업 이런 쪽이 잘 맞습니다. 이런 무신일주에게 신금식신이 오화 정인을 봅니다. 그러면 화극금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일상의 안정감보다는 어떤 긴장이나 압박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오화는 강한 추진력과 감정의 분출을 의미하는데요. 신금은 판단력과 어떤 절제 그리고 냉정함을 상징하므로 병오년에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요구가 앞서서, 그러니까 먼저 작용하는 흐름이 나타나겠습니다. 이걸 지우고 어떤 이성의 흐름보다는 환경이나 타인의 요구가 먼저 작용을 한다.
말이나 결정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어서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낳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무신일주는 신강하기보다는 신약한 편이 병오년 한 해를 보내기에 좋겠습니다. 자신이 무신일주인 분들은 무신이라고 남겨주세요. 적극적인 일주는 제가 영상 제작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때 참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자가 많은 일주 중에 하나인 무자일주입니다. 일지에 자수, 정제를 깔고 있습니다. 무토에게 수기운은 재성인데요. 아주 큰 재물을 가득 가둔 형상입니다. 투박하고 티를 잘 안 내서 겉으로만 봐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병오년에 자수가 오화를 봅니다. 가장 강한 충인 좌우충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마음이 불안정해지거나 재정적으로나 생활 환경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이동, 그리고 관계 어떤 정리, 역할 변화 등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상하게 이런 상황이 먼저 발생한다. 상황이 먼저 생기고 내가 그거에 대응하게 된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편인의 영향으로 어떤 편법이나 전공법이 아니라 얕은 수를 쓰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욕심을 부린다든지 하는 쪽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유념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욕하고 연결되거나 무리한 어떤 그런 욕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신이 무자일주인 분들은 무자라고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적인 일주는 제가 영상 제작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때 참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진일주입니다. 일지에 진토, 비견을 깔고 있습니다. 간여지동인데다가 딱 봐도 간여지동이죠. 위아래 색깔이 같은. 그리고 백호살도 있어서요. 그래서 고집도 아주 강하고 사주 자체가 강한 일주입니다. 무진일주는 머리도 좋고요. 능력도 뛰어납니다. 진중 개수하고 안명합을 하니까 기본적인 재물복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오년에는 이 진토가 오화를 봅니다. 무진일주는 사주를 봤을 때 대체로 무난한 한 해가 될 겁니다.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크게 나쁜 작용이 두드러지지는 않기 때문에 운세 설명에서 무진일주에 대한 언급이 다소 짧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나쁠 게 없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덤덤히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무진일주인 분들은 무진이라고 남겨주세요. 적극적인 일주는 제가 영상 제작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때 참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인일주 보겠습니다. 일지에 편관을 깔고 있죠. 숲이 우거진 큰 산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큰 인물이 많은 편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제 몫을 해내는 편이죠. 일지편관은 도전, 역경, 그리고 시련 속에서 사는 경우가 많고요. 이걸 이겨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아주 크게 성장을 합니다. 병오년에는 이 인목이 오화를 봅니다. 인호술의 반합으로 화국이 형성이 됩니다. 인목과 오화가 만나면 이 화의 기세가 크게 살아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인일주에게는 외부 요구와 다시 말해서 외부의 어떤 활동성이 증가하는 흐름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각자 상황이나 여러분들이 처한 어떤 그런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이나 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할 일 또는 맡게 되는 역할 또는 어떤 책임이 자연스럽게 커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병오년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무인일주인 분들은 무인이라고 남겨주세요. 적극적인 일주는 제가 영상 제작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때 참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무오일주 보실게요. 황야를 달리는 야생마의 형상입니다. 자유분방하고요. 에너지가 넘치고 대장 기질도 강해요. 에너지가 넘치니까 스포츠 선수도 많습니다. 목표를 향한 어떤 집념도 대단해서요. 자수성가하는 사람도 당연히 많습니다. 일지에 정인을 두고 있죠. 병오년에는 오화가 또 오화를 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건 당연히
자형이죠. 이 자형은 스스로 자자를 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외부의 충돌보다는 어떤 내적인 긴장 또는 자기 소모를 의미를 합니다. 큰 사건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보다는 스스로를 몰아붙이거나 아니면 감정과 생각이 반복적으로 충돌하는 흐름이 나타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커지는 거죠. 편인의 영향으로 여기 인성이 혼잡하게 들어오잖아요. 편인의 영향으로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또 딥해지기도 할 거거든요. 딥해지기도 할 건데 이러니까 본래도 의욕이 앞서는 무오일주는 긍정적으로 딥해지는 게 아니라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양가는 없는 그런 생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에너지 소모, 자기 소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자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자기를 스스로 긴장시키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래도 의욕이 앞서는 무오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되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마음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전에랑 다르게 뭔가 쉽게 못하고 이런 것도 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래도 의욕이 앞서는 무오일주는 일단은 중요한 게 완급 조절입니다. 그래야 이 완급 조절을 하실 수 있어야 본인 스스로 너무 안 지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지치지 않게,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이 점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무오일주인 분들은 댓글로 무오라고 남겨주세요. 적극적인 일주는 제가 영상 제작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때 참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술일주 보겠습니다. 일지에는 술토, 비견을 깔고 있습니다. 간여지동인데다가 괴강살도 깔고 있어서요. 고집도 세고 존심 최강이라고 적을까요? 자존심은 60일주 중에서 거의 최강 수준입니다. 무진일주와 비슷한 듯 하지만요, 좀 달라요. 무진일주는 진토 안에 개수가 있어서 물기도 있고 비옥하다면 이 무술일주는 그냥 거칠고 척박한, 여기서 보이는 이런 느낌의 산인 거죠. 병원연에는 술토가 오화를 봅니다. 외형상으로는 이것도 인호 반합처럼 얘도 오술 반합으로 화국을 형성하죠.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형상으로는 힘이 붙고, 그리고 당연히 역할과 책임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기대하거나 맡기는 일도 증가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스로 물러서기보다는 이런 거를 전부 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버티고 다 떠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술일주에게 병원연의 핵심은 업무 과중할 때 그 과중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술일주에게 병원연의 핵심은 과중이 됩니다. 부담이 누적되고요. 피로가 쌓일 수 있어요. 과중이 핵심 키워드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1번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너무 전부 다를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쉬어가는 해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쉬어가는 해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려놓기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크게 어려움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건강을 잘 챙기시고 대인관계 등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을 꼭 유념하셔서 병원연 한 해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무술일주인 분들은 무술이라고 남겨주세요. 적극적인 일주는 제가 영상 제작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때 참고합니다. 감사합니다.